1, 2, 3 안녕하세요, 데이식스입니다. 오늘의 시드라이브 주인공은 그 흔한 박진영 노래가 한 곡도 없는 유일한 JYP 소속 가수 데이식스입니다. 데이식스는 2015년 9월 7일에 데뷔한 JYP 산하 아티스트 레이블 스튜디오 J의 5인조 보이밴드입니다. 데뷔 당시 아이돌 명가 JYP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밴드인 만큼 화제를 모았는데요. 데이식스는 다른 JYP 소속 아이돌과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여타 다른 아이돌처럼 예능이나 음악방송 위주로 활동하기보단 공연 위주 활동을 해왔습니다. 첫 공연을 홍대 라이브 클럽 데이를 통해서 했고 이후에도 버스킹과 홍대 클럽 공연을 활발히 하며 공연형 밴드로서 라이브 실력을 키웠습니다. 공연으로 다져진 최초 밴드예요. 데뷔 당시에도 대형 소속사의 체계적인 프로모션을 받기보단 멤버 개인 SNS를 통해서 자신들의 데뷔 쇼케이스를 직접 홍보했던 자수성가형 아이돌 밴드입니다. 데이식스라는 그룹명은 박진영에 의해 탄생했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은 데이식스가 책임지고 토요일은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일요일은 휴무라는 뜻입니다. 데이식스의 팬덤명은 마이데이인데요. 데이식스와 팬들 서로가 서로의 하루를 채워줄 수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31일에는 영케이, 원필, 도훈이 유닛 이븐 오브 데이를 결성했는데요. 깊고 어두운 밤을 건너 마침내 밝은 날을 마주할 것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마음에 와닿는 음악을 노래하겠다는 포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데이식스의 멤버는 제이, 성진, 영케이, 원필, 도훈 총 5명입니다. 제이는 1992년 9월 15일에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란 복수국적의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영어에 비해 서툰 한국어로 제종대왕이라고 불리는 제이는 K-팝 스타 탑6에 진출할 정도로 기타와 보컬에 출중한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병아리 뽀로로를 닮은 귀여운 외모가 돋보이는 멤버입니다. 리더 성진은 1993년 1월 16일에 부산에서 태어나 구수한 사투리가 매력적인 리더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노래대회에 수차례 수상했고 히든싱어 JYP 편에도 나온 이력이 있습니다. 밴드 결성 초반에는 리드마키 담당이었으나 이후 기타 포지션으로 바뀌었죠. 긁는 듯 허스키한 보이스가 매력인 성진은 팬들에게 방방이라고 불립니다. 영케이는 1993년 12월 19일에 태어났습니다. 영케이라는 이름과 아우라 때문에 캐나다 출생으로 오해받기도 하지만 사실 일산 출신입니다. 그는 데이식스에서 베이스와 보컬, 랩을 맡고 있으며 안정적인 발성이 특징입니다. 팀 내 메인 작사가인 만큼 진심을 담은 땡스투 글귀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원필은 1994년 4월 28일에 인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차갑고 시크한 얼굴과 달리 데이식스에서 애교와 감성을 담당하고 있는 건반 세션이죠. 도전해보겠습니다. 특유의 청량한 음색이 돋보이는 멤버로 최근 타 아티스트 피처링과 뮤지컬에 참여했습니다. 원필은 평소 행복하세요 라는 말을 자주 하여 행복 전도사라고 불립니다. 모두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막내 도훈은 1995년 8월 25일에 태어났으며 경상남도에서 자라나 부산 사투리가 돋보입니다. 드럼을 전공한 드럼 포지션으로 훈훈한 외모와 함께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멤버이죠. 원필과 함께 귀여움과 사랑스러움을 담당하며 유닛 이븐 오브 데이 첫 앨범 활동 당시 리더를 맡기도 했습니다. 어눌하고 능글맞은 말투가 인상적입니다. 데이식스는 데뷔 초 부족한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빌보드에서 음악성을 인정받으며 인기를 얻어왔는데요. 이러한 데이식스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훈훈한 외모에 더해진 멤버 개개인의 수준급 실력입니다. 데이식스는 꽃미남 아이돌 밴드의 계보를 잇고 있는데요. 이러한 비주얼에 더해 기타, 드럼, 키보드, 베이스뿐만 아니라 보컬까지 모두 상향된 실력을 바탕으로 조화를 이루며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선을 강탈하는 무대 퍼포먼스에서 종종 만나볼 수 있는 그들의 헐렁한 매력입니다. 데이식스는 무대 중 프로다운 멋진 모습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음악방송 중 키보드가 낮아져도 끝까지 웃으며 무대를 마무리하고 공연 중 뜬금없는 애드리브를 하는 등 웃음을 유발했습니다. 세 번째는 명곡 생산 능력입니다. 미트대라고 불리는 데이식스. 입소문을 타고 있는 곡들이 모두 자작곡이라는 것이 데이식스를 한층 더 빛내고 있습니다. 연습생 시절부터 작사 작곡 공부를 병행한 데이식스의 음악적 스펙트럼은 매우 넓어 다양한 장르를 다루는데요. 이는 각자 다른 취향을 가진 멤버들의 특성이 담긴 결과라고 합니다. 이러한 서정적인 작사와 독보적인 작곡 능력은 데이식스가 사랑받을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식스의 주요 노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ongratulations는 데이식스의 데뷔곡입니다. 자작곡으로 데뷔해야 한다는 회사의 요구에 수많은 곡을 만들었지만 약 2년 동안 통과하지 못했는데요. 이 곡은 친숙한 사운드와 적절하게 섞인 타 장르 요소들의 유니크함이 돋보여 100여 곡의 퇴짜 이후 처음으로 JYP 직원 모두가 극찬하면서 데뷔에 이를 수 있게 한 곡입니다. 데이식스는 이후 에브리 데이식스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이 프로젝트로 1년 동안 매달 2곡씩 신곡을 내고 6개월에 한 번씩 이를
정규 앨범으로 빚어냈습니다. 이 프로젝트 앨범에서 가장 유명한 곡은 예뻤어인데요. 이 곡은 팬들뿐만 아니라 대중들까지 사로잡으며 데이식스의 존재를 각인시켰습니다. 좋아합니다는 에브리 데이식스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정규 2집 앨범 문라이즈의 타이틀곡인데요. 80년대 후반 록 사운드를 데이식스만의 감성으로 재해석한 록발라드로 표현이 서툴고 마음이 여린 남자의 진심을 표현한 노래입니다. 데이식스는 그 이후 여러 개의 EP 앨범을 발매했는데요. 각 EP 앨범의 타이틀곡인 슌미,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는 모두 강한 여운을 남기며 데이식스의 폭넓은 음악 스펙트럼을 보여주었습니다. 2020년 5월에 발매된 미니 앨범의 타이틀곡인 좀비는 사랑을 방해하는 무언가로 인해 마주한 절망감과 좀비와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나의 공허함을 말하는 곡입니다. 중독적인 후렴구로 역대 앨범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했는데요. 데이식스의 미니 6집은 타임지 선정 2020년 K-팝을 빛낸 앨범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데이식스는 잠시 활동을 중단했다가 이븐 오브 데이 유닛 활동을 이어갔는데요. 파도가 끝나는 곳까지는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서 희노애락의 파도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낸 곡입니다. 2021년 7월 5일 발매된 유닛 앨범의 타이틀곡인 뚫고 지나가요는 90년대 힙합 리듬에 한국 발라드 감성을 더한 곡인데요. 제목만큼이나 강렬한 사운드와 처연한 가사가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곡은 발매 당일 오후 8시 벅스에서 차트 1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데이식스는 데뷔 후 크고 작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멤버 탈퇴입니다. 2016년 초 팬과의 연애 논란 이후 전 멤버 준혁은 2016년 2월 27일자로 그룹에서 탈퇴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탈퇴 당시 컴백을 앞둔 시기였기 때문에 기존의 예정일보다 한 달 늦게 컴백을 하게 되었고 그룹의 뜻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활동 중단입니다. 2020년 5월에는 6집 미니 앨범의 컴백을 앞두고 일부 멤버들의 건강상 문제로 활동을 잠정 중단했는데요. 가장 좋은 성적을 남긴 앨범이었던 만큼 팬들에게 걱정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세 번째는 제이의 논란입니다. 최근 제이가 게임 방송을 진행하다 한 일부 발언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제이는 친구들끼리 장난친 것, 문화 차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결국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나만 아는 밴드에서 나만 알고 싶은 밴드로 성장한 데이식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공연형 밴드 데이식스가 무대에서 팬들을 직접 만나는 날이 돌아오길 바라며 이번 시드라이브를 마칩니다. 우린 너의 태식이.